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갈색 지방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시켜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을 원활하게 해주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갈색 지방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퇴화되었죠. 자, 이렇게 갈색 지방은 동물들한테 다양한 역할을, 또 인류한테 다양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어떠세요? 갈색 지방. 알면 알수록 흥미롭지 않으세요? 인간을 비롯한 출생 직후에 포유류에게 발견되는 갈색 지방은 설치류의 경우 성체에도 상당량이 발견된다. 환경에 따라 증가할 때도 있으며 주로 몸의 경부와 견갑부에 위치한다. 인류가 처음 생존하던 시절에는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이 남아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 당시에 인류에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문명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체온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에게는 퇴화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지난 2009년 미국 하버드대 스필겔맨 박사 연구팀에 의해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세계 의학계엔 갈색 지방에 대한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However, in 2009, several groups, including laboratories in the US, Eugene Josling, and in Europe, in Japan, independently identified there are metabolically active brown adipose tissue using a new imaging system called PET-CT to identify that this metabolically active brown fat tissue can be found in the neck and shoulder region. And so because this re-identification of brown adipose tissue in adult humans, it triggers a new wave of interest of studying brown adipose tissue in the adipocyte biology field. 그 시기 우리나라 의학계에도 갈색 지방이 발견됐다. 바로 암 진단 정밀 장비인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기가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다. PET-CT라는 장비가 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도 200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게 출시되면서 CT에서 지방의 위치, 근육의 위치가 아니라 지방의 위치에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분포 자체가 어릴 때 나타나던 그 어깨랑 등에 이렇게 분포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 갈색 지방도 성인에서도 여전히 있구나. 확인된 갈색 지방 위치는 쇄골, 척추, 목 뒤, 어깨 등이었다. 이어지는 연구 결과 성인 한 사람의 근육이 1g당 13칼로리를 소비하는 반면 갈색 지방은 1g당 6000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근육에 비해 무려 460배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는 수치. 하지만 사람마다 보유량은 제각기 달랐다. 성인보다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았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주로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비만일 경우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다. 갈색 지방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진화의 과정에서 이런 갈색 지방을 발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몸에 이로운 갈색 지방을 다시 우리 몸에서 발현시키려고 너무나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지방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지방 활성화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지방을 발견했다. 백색 지방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선 갈색 지방처럼 발현하는 그것은 바로 제3의 지방, 베이지색 지방이었다.
아마도 기원은 백색 지방 유지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자극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갈색 지방처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세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조건의 자극에 의해서 갈색 지방처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재적인 입장으로 베이지 지방 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이지색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의 역할이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세포의 생김새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한다. 백색 지방처럼 크게 하나의 세포 모양을 이루다가 유전자 발현과 같은 특수한 자극을 받으면 지방 대사물이 잘게 쪼개지고 열이 생산된다. 베이지색 지방은 갈색 지방이 없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된 것이다. So now we know that there's brown fat in people. So that's exciting because it means that we could potentially activate or make more of it. And so this has become a big goal in the field. How do we make more brown fat and how do we turn on that furnace in people so we can tip the scale towards weight loss? So how do we do that? How do we do that? 베이지색 지방은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갈색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력 운동과 캡사이신을 섭취할 경우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낮은 온도에서도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And this include environmental changes like cold exposure. This will trigger the body's activate a sympathetic nervous system to release this hormone called norepinephrine, cold or in response to exercise or even some kind of diet. And these factors could again either work on the mature white fat cells or targeting the existing precursor cells and converting these cells into functionally active brown fat cells. 낮은 온도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게 한다면 냉동요법 역시 그 원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테스트를 시도해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할지 아시죠? 두 그룹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5명의 지원자 중 운동만 하는 그룹, 그리고 운동과 냉동요법을 병행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을 시작했다. 좀 심각하게 막 끝까지 가봐서 골수까지 뽑아본 적이 있어서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게 저한테 너무 컸어요. 그걸로 일상이 무너지니까 더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었어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다이어트란 단어보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뺀다. 예전에 한창 운동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한 20에서 25kg는 더 올라갔었죠. 근데 아무래도 운동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동량이 못 받쳐주니까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 5kg, 10kg, 15kg 막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원자들은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 각각 현재의 신체 사이즈와 체지방률을 체크해 15일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기로 했다. 참가자 5명은 15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 그리고 운동과 냉동요법을 함께 병행하는 팀에 지원한 3사람은 실제로 갈색 지방으로 활성화되어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매일 3분 동안 낮은 온도의 캡슐에 들어가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했다. 몸은 약간 이제 닭살 돋는 것처럼
좀 올라오긴 하는데요. 참을 수 있고 당연히 살 빠진다 그러면 참아야겠죠? 개인적인 체질과 편차에 따라 신체 변화의 차이는 간극이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테스트. 그리고 드디어 테스트를 시작한 지 15일이 지났다. 혜영 씨부터 받아볼게요. 혜영 씨 많이 바르시고요. 그다음에 혜미 씨 바르실게요. 과연 15일 동안 5사람의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허리도 날씬해지고. 운동이랑 크라이오스파를 병행하면서 셀룰라이트가 많이 정리가 됐고요. 운동하면서 좀 느끼지 못했던 신체 사이즈의 감소? 그걸 좀 명확하게 느낀 것 같아요. 테스트를 통해 제작진은 냉동요법을 함께한 팀의 신체 사이즈 감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만 치료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 부작용도 흔히 발견되었고 또 장기간 치료했을 때 그 효과가 믿음직하지 못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이어트가 절실해지는 이 계절, 우리는 왜 갈색 지방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요즘, 많은 병원의 비만센터에서는 초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윤혜영 씨 역시 고민 끝에 이곳을 찾았다. 네네.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친구들에 비해 30-40kg 이상 몸무게가 더 나갔다는 그녀. 병원에서 체크한 몸무게는 127kg. 이에 따른 체지방 지수는 41이었다. 지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몸무게가 127kg면 우리나라 통계로 따지면 체지방 지수 40 이상은 이제 보통 이제 1000명당 2명꼴이니까 꽤 고도 비만에 속하시는 건 사실이고 거의 한 1, 2년 또 포기하고 있으면 또 걷잡아서 살도 찌니까. 원래 아기 때부터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남들보다 더 얘네들이 만약에 40kg 되면 저는 그 2배가 쪄있는 몸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저도 살 뺀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요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포기 상태가 계속 되다가 다시 또 안 되다가 다시 되다가 이렇게 이게 반복되니까. 결국 다이어트의 마지막 방법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고려 중인 그녀. 그렇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약간 그런 걱정은 또 없지 않아 있죠.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수치는 계속 늘고 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이제 그 성인병의 여러 가지 전 단계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이제 위험 빈도가 비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하게 상하관계를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만 지수가 25인 환자보다는 30인 환자가, 30인 환자보다는 35인 환자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2배, 3배, 많게는 7배까지 그 비만 지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만 지수가 높아질수록 성인병에 대한 적신호가 먼저 커진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다. 비만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환자분이 당뇨 진단 받으시니까 얼마 됐었죠? 7, 8년. 지금은 인슐린 맞고 계신 거죠? 약은 안 쓰고요? 인슐린만. 비만세포에서 많은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얘가 인슐린을 기능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비만한 당뇨 환자의 모습을 잘 보면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게 비만과 당뇨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비만해지면서 우선 내장 지방으로부터 분비되는 물질의 양이 변한다. 그에 따라 혈중 포도당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당뇨다. 당뇨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한 양이어도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이다.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제1당뇨병. 이 질환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그리고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당뇨병 치료의 중요한 키를 갈색지방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갈색지방 활성화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So that's less metabolically active brown fat in obese people. And we know majority of obese people will develop diabetes. So again, in diabetic individuals, there's also an assumption they may have less brown fat or metabolically less active brown adipose tissue. So the idea is whether or not we can activate brown fat or we can make more brown fat in order to use it as a therapeutic approach to treat or even prevent diabetes.